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10%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세를 냈던 기업들은 환급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놓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때 아닌 외계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SBS 뉴스는 관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하면서 더 강력한 수단으로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관세, 즉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경제권법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비상경제권법에서 말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 성향 3명, 보수 성향 3명 등 모두 6명이 위법 결정을 내렸고 보수 성향 3명만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15%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사용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ther alternatives will now be used to replace the ones that the court incorrectly rejected. We have alternatives. Great alternatives. Could be more money. We'll take in more money. 이번 대법원 판결은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낸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세를 냈던 기업들은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대법원은 이 환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ll, what happens to all the money that we took in? It wasn't discussed. Wouldn't you think they would have put one sentence in there saying that keep the money or don't keep the money, right? I guess it has to get litigated for the next 2 years.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약 25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상호 관세 합법으로 소수 의견을 낸 캐버너 대법관은 관세 환급을 둘러싼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 상호 관세 등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죠. 상호 관세 말고 자동차 관세 등도 연동돼 있고 한미 관계 전반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다수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대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말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기본 상호 관세가 10%인 만큼 법적 근거만 바꿔서 계속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 재무부는 관세 수단을 대체하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 재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대체 관세 등 압박 수단이 여전한 만큼 실제 변화는 제한적일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월요일쯤 업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한미 간 협상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대체 관세 등 미국의 압박 수단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 등 36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축소된 상태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미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국의 추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면서 제한적 군사 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이란은 2-3일 안에 합의안 초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하정현 기자입니다. 이란이 핵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t doesn't happen, but bad things will happen if it doesn't. 최대 보름이라는 구체적인 협상 시한도 제시했는데 이번엔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행사 중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 다음 단계가 2-3일 내에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군사적 선택지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If you talk with the Iranian people with the language of respect, we respond with the same language. 지난해 이란 공습 때처럼 미국이 협상 시한보다 훨씬 빨리 이번 주말 공습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우선 일부 군사시설과 정부기관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식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 상륙한 이후 이 도시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LA 전체의 관광 지형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내일 리오넬 메시와의 역사적인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와 테마파크의 상징이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지 로스앤젤레스. 이제는 화려한 조명 대신 뜨거운 축구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아이콘을 앞세워 세계 스포츠의 수도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Very much like Shohei Ohtani playing for the Dodgers, where we saw an increase of 100,000 new visitors over the last 3 years, I'm expecting the exact impact from the Korean market because of Sunny.
LA 관광청은 오늘 LA를 대표하는 새 얼굴로 손흥민 선수를 발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손흥민의 합류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객의 경기 관람 문의가 폭증했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불러왔다는 평가입니다. It's been triple-digit, quadruple-digit growth. The sales of our merchandise, everything is on a significantly upward trajectory.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내일 MLS 2026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의 첫 풀시즌에 대한 설렘과 각오를 전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항상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신인의 자세로 사실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올 한 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완벽한 인프라와 세계 최고 스포츠 스타까지 LA는 앞으로 더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레이크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눈사태로 숨진 이들 대부분이 숙련된 스키어들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은 대학 동창들로 함께 3일간의 백컨트리 스키 여행에 나섰던 경험이 많은 스키어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무모한 도전이 아닌 경험이 많은 스키어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캠프 측 역시 숙련된 가이드 3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바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기상 악화로 시신 수습과 실종자 수색 재개까지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타주 브라이튼 스키 리조트 인근에서도 눈사태가 발생해 11살 소녀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낮 12시 45분쯤 발생했으며 소녀는 가족과 함께 스키장 관리구역 밖에서 스키를 타다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30분가량 눈에 매몰돼 있던 소녀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헬기 이송도 시도됐으나 강풍과 안전한 착륙 지점 부족으로 회항하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키장 측은 방문객들에게 관리구역 밖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강풍 예보와 폭설 등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이번 주말부터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이 미 중부 대서양 연안 해상에서 형성된 뒤 일요일부터 동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폭풍이 급격히 발달해 24시간 내 기압이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동 경로에 따라 적설량 차이가 클 전망으로 해안에 가까워질 경우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에 6인치, 약 15cm 안팎의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강풍과 해안 침수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경로와 영향 범위가 내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 대평원 지역은 사흘째 대형 화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시작된 레인지로드 화재는 캔자스 남부로 번지며 지금까지 시카고 면적의 2배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우드워드와 텍사스 팬핸들 지역에서도 추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외곽 지역에서 별을 연구해온 유명 천체 물리학자가 자택 현관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월요일 오전 6시 10분쯤 엔텔로밸리 인근 라노 지역의 한 주택 현관 앞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으며 해당 남성은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67세 칼 그릴메이어 박사로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소속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29세 용의자 프레디 스나이더를 체포했으며 살인과 차량 강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릴메이어 박사는 허블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주요 연구 책임자로 은하구조와 외계행성 탐사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다호주 메리디안 지역에서 도난당한 구급차가 연방 국토안보부 건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밤 11시 10분쯤 포티코 노스 건물 로비로 구급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용의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국토안보부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rhetoric surround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leasing office space at this location, and comments on social media such as property damage isn't violence is absolutely false.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고가의 포켓몬 카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나임 경찰국은 지난 수요일 새벽 수집품 매장 위도 콜렉터블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약 18만 달러 상당의 희귀카드와 수집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인조 절도범들은 해당 매장 바로 옆 업소에 먼저 침입한 뒤 벽을 뚫고 가게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난 물품 가운데는 높은 가치를 지닌 한정판과 희귀한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최근 트레이딩 카드 시장 가치 상승으로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상점과 수집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인의 한국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전체 거래량은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무려 4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실거주 의무와 해외 자금 출처 소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뉴저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과 에세이,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문화 홍보와 친선 교류를 위해 LA를 찾은 한국 세계예능교류협회 학생예능단이 오늘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전국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된 59명의 학생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어 웅변과 미술 전시, 한국 전통무용 등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 앞에서 스피치 하니까 기쁘고 너무 반가워요.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 친구들에게 서울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런 서울을 잘 알아주고 그래 작은 나라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공연과 친선 교류에 이어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에서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롱비치시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안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 인터트렌드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9일 롱비치 에디슨 티어러와 거리에서 음력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아시안 먹거리들을 준비해 커뮤니티와 함께 즐기고 새해의 행운을 서로 기원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줄리아 황 대표는 이번 행사에는 렉스 리처드슨 롱비치 시장 등 정재계 인사와 광고업계 관계자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온 주택가까지 성매매 활동이 확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긴급 커뮤니티 미팅에서 주민들은 웨스턴 애비뉴 서쪽 10번 프리웨이 북쪽 일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가 더 심해졌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지역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자 불법 활동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뉴저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과 에세이,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정책 또는 미술 공모전은 9에서 12학년, 에세이 공모전은 4학년에서 8학년이 대상이며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발표하거나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해 출품하면 됩니다. 모든 공모전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앤디 김 의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학교가 지난 14일 전통공연과 민속놀이, 세배 교육이 어우러진 2026 설날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삼고무와 사물놀이 등 공연과 2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3,000명이 함께했습니다. 패트릭 아렌스 주 하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간의 때 아닌 외계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계인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 누설이라고 비난하면서 관련 정부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what is it? Area 51. Area 51. 오바마가 언급한 51구역은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공군 시설로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UFO를 숨겨두고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단골 소재입니다. 오바마 발언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오바마는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지만 재임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가 미국과 접촉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취재진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외계인 관련 증거를 본 적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오바마가 기밀 유출이란 큰 실수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He made a big mistake. He took it out of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다만 오바마 발언 중 어떤 부분이 기밀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답 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외계인 관련 정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계인과 UFO에 대한 엄청난 관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정부가 외계인과 UFO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엔 관련 공개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UFO 의심 물체들은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번 주 동해와 서해 상공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5개 나라의 항공 전력들이 유례없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 한중일은 전투기, 러시아는 정보 수집기를 동원해서 사흘간 동해와 서해 상공을 누빈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격인 일본 통합망료관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넉 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11대가 투입된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훈련할 땐 통상 한두 대씩 오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넉 대가 참가했습니다. B-52 동해훈련 마지막 날 주한 미공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역시 이례적으로 서해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우리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군 F-16이 서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비행하자 이에 대응해 중국군 전투기들이 출격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서해 훈련에 나선 미군 전투기들은 경기도 오산기지의 슈퍼비행대대 소속. 슈퍼비행대대는 대중국, 대북한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F-16 전체를 오산기지에 배치한 건데 이번에 슈퍼비행대대의 대중국 훈련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해 F-16과 동해 B-51을 동시에 투입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또는 대러시아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앞서 지난 16일 오전엔 러시아 공군의 IL-20 정보 수집기가 동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독도 쪽으로 비행하면서 한국 방공식별 구역으로 접근하자 한일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견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중러 공군이 사흘간 동해와 서해 상공을 누비는 동안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대서 산 뒤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엔 우리 정부 대표가 옵서버, 즉 참관국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60년간 지속해온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우호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13년째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무 특파원입니다. 重い責任を必ずや果たしてまいります。 4분의 3에 달하는 여당 의원들의 호응 속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안보정책 틀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군안이나 감시 등 수출 목적을 5가지로 제한해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類型の見直しに向けた検討を加速させます。我が国の防衛生産基盤や民生技術基盤の強化にもつながるものです。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침 개정안도 자민당이 어제 확정했습니다. 전투 중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지만 미사일 등 살상 무기도 총리 강요가 참여하는 NSC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까지 이러한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지난 60년간 엄격히 규제해온 살상 무기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중일 갈등의 진원지인 타이완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더 나아가 개헌안 발의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며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강경 보수 노선을 강조했지만 한일 우호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先月、イ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しました。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中、さらなる関係強化を図っていきます。 일본 정부는 모레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지 않고 예년처럼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진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발언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체적인 대회 메시지는 생략한 채 북한의 국가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명찰을 단 참석자들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 사진을 관람하며 무언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개막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5년 전만 해도 적대 세력의 봉쇄와 제재 책동 등 엄혹한 조건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핵무장 언급은 생략됐지만 불가역적 지위란 표현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과거 노동당 대회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방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핵 보유국의 토대하에 그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그 북한의 국가적 지위가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대회는 며칠간 이어질 전망인데 사업 결산과 당규약 개정 등을 의제로 다룬다고 북한은 예고했습니다.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북한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당규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북 국경이라고 표현하며 경계 강화를 새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 국경이란 표현을 쓴 건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도 침묵을 지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엔 오히려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절연 대상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유죄를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인 어제 오전, 침묵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고 내란은 아니라면서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끄집어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뜻하는 절윤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거센데도 절윤은커녕 윤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니란 주장을 쏟아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어제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잘못과 책임을 당 안에서 찾겠다고 했던 발언 등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듯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는 특히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 대표가 이른바 윤어게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을 포용하고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범 등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이란 중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어떤 면죄부도 없도록 사면법을 고쳐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됐던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헌법 79조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다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어제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